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밤사이 광화문 앞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에서 내주지 않아서 계속 광화문 앞 S자 공간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광화문과 어우러진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습과 열기는 더 장관이었습니다. 겁먹은 조선일보는 이번 주말도 집회 지옥, 대규모 도심 집회의 소음 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로 몰아갔고, 폭발적인 인파에 놀란 국힘 대변인은 거짓말을 시킨 혐의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민주당은 파란 옷을 입지 말라면서 마치 일반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거짓 연출을 편다고 말 같지도 않은 입장을 내면서 망신당했습니다. 반면 저들의 거짓 공격과는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대에 오르지도 따로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시민 주도의 집회라는 점을 부각하며 8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경찰에서는 역시나 축소하며 1만 명 정도로 참석했다고 추산했고, 민주당은 별도로 인원을 집계하지 않았으며 비상행동 주최측 추산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저도 참가했지만 체감으로는 30만 명은 되는 것 같았고 그 열기와 함성은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 후 행진에도 참여하시며 저들의 집회지옥 프레임을 날려버리시듯 이재명을 외치는 구호를 하지 말라고 입에 손을 가져다 대시며 행진과 촛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겁더군요. 어게인 2016 거리를 행진하며 참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해도 너무한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완수해내겠습니다. 이어서 비명 초일에 언론들 시각합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촛불이 거세지고 하나되고 있는 이면에 25일 재판을 앞두고 더 하나되어 똘똘 뭉쳐야 할 텐데 서론부터 시작해 내부 초일에는 연일 종편의 포문을 쏘고 있습니다. MBN, 민주당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재명 체제에 균열은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MBN, 공교롭게 비명계 움직임이 늘면서 관련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을 떠난 선원 의원은 이 대표 사태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요. 당에 잔류한 비명계 인사들도 최종 심의 아닌 모레 예정된 위중교사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비명계 모임인 초일의 한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를 모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도 언론들은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김동연 대막론 힘받나라며 군부를 떼우고 있었습니다. 뉴스원, 민주당 내에서 주명야동, 낮에는 친명 행사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 플랜 B의 유력 인사는 이른바 신삼김,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 대표로부터 경기도 100자리를 물려받은 김동연 지사다. 김 지사의 고향인 충청 지역의 유력 언론은 충청 대막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증권시장에선 김 지사의 학연, 지원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거 뭐 초일회가 메시지까지 준비한다고 하고 언론들이 김동연 띄우기에 나서니 최민희 의원이 나서서 진압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기훈님, 이젠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고 했군요. 기훈님, 어제 조찬기 도회관 윤통이 취임 땐 정말 어려웠는데 이젠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고 했군요. 한 나라의 주가지수는 보통 그 나라 경제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국가부도 때보다 어렵고 상저하고를 말하던 경제는 상저하저에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활력이 있다는 겁니까? 혹시 아직 술이 안 깨신 겁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아, 혹시 김건희랑 본인 가족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내수는 폭망해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재벌 부자 감세만 알뜰하게 챙기며 나라의 안정을 위한 장치인 기금마저 펑펑 써대고 있으니 그 무도함에 질릴 뿐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관련해서 송 기자, 국민을 속이는 건 기본이고 이젠 하나님마저 속이는군요. 이어서 왜 서둘러 박장범을 임명했을까? 송영훈 기자, 지금까지 이런 청개구리는 없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독재자라 부르는 박정희 전두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후사가 몹시 불안하여 자나깨나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의 추이에 민감했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에 따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니다. 그마저도 안 한다. 국민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윤석열도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후사가 두려울 텐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국민을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박정희나 전두환이 울고 갈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이라 하지 못하여 파우치라는 별명을 얻은 박장범을 KBS 사장에 임명했단다. 대통령실은 어제 내일까지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져오라고 통보했는데 그 내일이 시작되자마자 박장범을 KBS 사장에 임명했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따위는 애초에 안중이 없었다는 거다. 박장범 차기 KBS 사장의 임기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왜 윤통은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박장범을 임명했을까? 그것도 평일이 아닌 주말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개구리다. 언론이나 야당이나 국민이 뭐라 하면 더 어긋난다. 환갑이 훨씬 지났는데 중2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이 쓴소리를 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일단 반항부터 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건드리지 마. 더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반항을 하고 탈선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오죽하면 대학생 때도 교수이던 부친이 회초리 아닌 고무우수를 들었을까? 저작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누라에게는 절대 복종하면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청개구리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끌어내리는 것이 답인 것인데요.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마저 낙하산 사장으로 부족해 대놓고 정권을 비호할 아청꾼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장 임명 과정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종면 대변인 국힘이 또 국힘했습니다.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반대함으로써 여당은 최혜병 죽음의 공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순직 해병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힘은 어제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며 순직 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힘에 묻습니다. 지금 여당의 목표는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여태 외면해 왔으면서 뒤늦게 합의가 없어 못한다는 얄팍한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윤통은 이미 세 차례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힘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특검도 안되고 국정조사도 안된다면 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대다수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이행할 것입니까? 지금 정당한 수사를 통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인을 받들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경로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힘이 끝까지 방해해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협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